근데 너네는 공부 안 된다고 학교에서 공부했다가 너네가 다니는 좋아하는 학원생님 있는 학원에 빈강의실에서 공부했다가 스터디 카페 갔다가 오전에 집에서 공부했다가 엄마랑 싸우고 나와가지고 공 벤치에서 영어 단어 외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그래놓고 공부 안 된다고 그래. 뇌는 적응의 동물이야.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해. 너무 나태해질까봐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너네가 공부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건 다 이것 때문이야. 너네 머리가 나빠서야. 의지가 부족해서야 라고 우리가 강요했지만 사실은 뻥이야. 어마어마한 그 합격률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라는 거야. 너네 여태까지 맨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실에서만 시험 쳐봤잖아. 그래서 재수생이 너네를 이겨. 6평 직전에 절대 초치기 하면 안 돼. 6평 결과를 가지고 너네는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거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마치 그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먹지 태우는 거 다 알지?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빨리 푸는 연습이 아니야. 빨리 푸는 애들 성적 절대 안 나와. 뭐냐면 빨리 풀어도 되는 문제와 시간을 조금만 덜 투자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 감각이 사실은 성적을 결정하거든. 그 다음에 섭식 조절. 이 섭식 조절을 먹는 거지.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할게. 이거 지금 설명했다가는 너네 이제 영상 꺼버릴 것 같아. 이거는 따로 체력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거라 했지. 거기에 이것도 포함이 돼.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거든. 그래서 내 영상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도 되고 부모님이랑 상의해도 되고 너네 이제 공부하는 체력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학원쌤이나 학교쌤이 있다면 상담받아도 되고 확실한 건 뭐다? 두루뭉실 넘기면 큰일 난다. 자, 음료, 식사, 소화 과정 간식을 어떻게 할 건지, 수분 섭취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까지 다 해당돼. 저 선생님 이상해. 영상 늘리려고 지금 애쓰는 것 같아. 야, 웃기지 마. 내 영상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올라왔는지 봐봐. 지금 올릴 거를 기간이 부족해서 하나하나 빼고 있는 상황이야. 올릴 게 없는 게 아니라 올릴 게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어, 여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너네 운동,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 많지? 남자애든 여자애든. 뭐 축구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 아니더라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걸그룹 보면서 나도 저 몸매가 될 거야. 다이어트 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알잖아. 스포츠나 다이어트 뭐가 제일 중요한지. 먹는 게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누구 아이돌은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무슨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뭘 먹고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에 간 애들은 우리 한국에서 무슨 도시락 갖고 이런 거 막 기사 열심히 찾아보잖아. 근데 왜? 내가 아까 뭐랬어. 뇌도 신체적 장기라 그랬지. 근데 왜 뇌로 스포츠 하는 너네는 이걸 신경을 안 쓰니? 왜 선생님이 너네 오프라인 수업할 때 너네가 밥맛 없다고 사발면 하나라고 끝내는 모습을 보게 만드니? 먹는 걸 잘해야 신체 장기가 기능을 잘하니까 스포츠가 어쩌고 다이어트가 어떻고 나오는 거 아니야. 먹는 걸 잘해야 뇌가 움직이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꼭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 세팅. 학습 장소는 항상 같은 곳이어야 돼. 내가 아까 수면에서 잠깐 말했듯이 학습 장소는 항상 똑같은 곳이어야 돼. 수면에서도 항상 똑같은 곳에서 자야 렘수면 잘할 수 있다 그랬지. 마찬가지 뇌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공부해야 이 환경에 왔네. 이제 나는 공부 뇌파로 돌아가야 돼.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너네는 공부 안 된다고 학교에서 공부했다가 너네가 다니는 좋아하는 학원생님 있는 학원에 빈강의실에서 공부했다가 스터디 카페 갔다가 집에서 공부했다가 오전에 집에서 공부했다가 엄마랑 싸우고 나와가지고 공원 산책하다가 공 벤치에서 영어 단어 외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그래놓고 공부 안 된다 그래. 뇌는 적응의 동물이야. 너네가 새로운 걸 좋아하든 하던 익숙한 걸 좋아하든 상관없어.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해. 뇌한테 학습을 시켜야 돼. 여기는 공부하는 장소, 저기는 잠자는 장소, 저기는 맛있게 먹는 장소, 여기는 친구들이랑 노는 장소. 이게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장소에 갔을 때 쉽게 뇌파가 학습 상태로 돌아가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집중력으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점수가 잘 오를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고3 됐을 땐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 고1, 2 때랑 달라. 고3 때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걸로 남보다 성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누가 더 잘 집중하느냐로 성패가 갈리는 게 고3 입시야. 고1 때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고1은 학생이라고 하고 고3은 수험생이라고 하는 거야. 명심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등을 이유로 장소를 자기가 변경할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샀는데 완전히 그 장소에 질려버렸어. 슬럼프가 지금 2주 이상 지속되고 있어.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라도 좀 여기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특이한 예외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애들이 있거든. 내가 아까 말했던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그 요령을 지키지 못했던 거지.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외부적인 자극을 바꿈으로써 분위기 전환을 노리려고 한다면 최소 2달 이상 지속한 후에 바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 너무 안 돼 하고 장소를 바꿨어. 근데 그날 공부가 너무 안 돼. 그 다음날 또 다른 데로 가. 이게 뭐야? 계속 뇌한테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나쁜 방법인 거지. 내가 한번 장소를 바꿨어. 그럼 2달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못 옮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2달이 최소 텀이야. 그보다 짧은 텀으로는 공부 장소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학습 자세는 반드시 책상에 된다. 같은 원리야. 책상에 앉았을 때 너는 공부해야 돼 라고 뇌를 교육시키는 거지. 너네는 허리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거나 숙제하거나 목이나 승모근 아프다고 학교 책상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업 듣거나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그러는 순간 뇌는 헷갈려. 너네 한번 상상을 해봐. 너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책상에서 공부가 안 돼. 그런 적 있었지? 그래서 이 허리 통증이라도 없어도 나는 좀 공부가 될 것 같아 라고 침대에 누운 적 있었지? 그럼 허리 안 아프잖아. 그 허리 안 아픈 만큼 공부 잘 되디? 신기하지? 허리가 안 아픈데 너무 공부가 안 되지? 그것이 과제이든 학습이든 암기든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걸 느꼈지? 바로 그거야. 뇌가 헷갈려서 그래. 그래서 뇌한테 책상에 앉아서 꼭 그 고든 자세, 막 사간생도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때 공부한 거다를 뇌를 학습시키면 너네가 그 자세만 만들면 쉽게 집중 상태에 돌아갈 수 있는데 책상에 앉았다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하면서 자기
자기 뇌의 집중 상태를 스스로 갉아먹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요즘에 학교에 보면 학원에도 가끔 있고, 학교는 보통 교실마다 뒤에 서서 공부하는 게 높은 책상이 있잖아.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거 같은 원리 때문이야. 그게 졸음을 안 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졸음이 안 오지, 서 있으면. 그건 분명해. 하지만 졸음이 안 온다고 해서 바로 공부 집중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좀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랑 복도랑 그 난방 효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자기는 비슷한 원리로 졸음이 오니까 자지 않기 위해서 나는 복도에서 공부하겠다 해서 복도에서 창틀에다 책 넣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것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몸이 추우면 뇌는 학습 대신에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돼. 왜냐면 우리 인간이 주로 빙하기 때 급진적인 진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은 추상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보다는 일단 혈류량을 유지해서 생존하는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그 다음에 약간 졸리게 하는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그거 둘 다 학습이랑 상관없는 반대되는 상극작용을 하거든. 그것도 역시 좋지 않다. 뭐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대, 스탠드, 의자, 책상 높이, 옷차림 등 지금 절대 사소한 거 아니야. 사소한 건데 내가 파란색으로 처리했겠니? 다양한 요소를 신경 써서 자신에 맞게 세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자기한테 맞게 세팅을 하라고 하면 정말 선생님 말을 열심히 듣는 애들이 이거 실천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팅에다가 좀 낮은데? 이렇게 세팅했다가 이거 좀 치마가 좋은데? 이거 좀 트레이닝 복이 좋은데? 막 계속 수정을 해. 아니야. 한 30분 교정하면 자기에 맞게 세팅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져도 너네가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잘못 세팅된 게 아니야. 30분 정도 신중하게 있으면 돼. 그걸 갖고는 연말까지 가는 거야. 어쨌든 이걸 이렇게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너네는 그동안 너네가 공부 안 되는 거 전부 다 여기에만 아마 자기 탓을 했을 거야. 너네 탓을 해라라고 우리가 가르쳤으니까, 어른들이.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너네가 아무리 젊어도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면 자연 상태에 반하는 인간의 행위거든. 그러니까 통증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통증이 오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춥게 공부하는 거 있지? 그거랑 똑같아. 통증이 오면 인간은 생존부터 생각하도록 호르몬 분비 교정을 받고 학습이랑 상극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아픈 거 참고 공부하는 건 절대 효과가 없어. 통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돼. 물론 이제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은 이제 만성 통증에서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지만, 너는 젊기 때문에 요것만 잘해도 대부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체력 거기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일단 온 통증을 어떻게 빨리 끝내는지도 있어. 먼저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돼. 너희들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너무 나태해질까봐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너네가 공부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거 다 이것 때문이야, 너네 머리가 나빠서야, 의지가 부족해서야 라고 우리가 강요했지만, 사실은 뻥이야. 이거 한 30%? 그 다음에 60, 70%는 이것 때문이야. 스스로 관리를 해. 왜냐면 너네가 엄마 나 허리 아파서 공부 안 돼,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잘 안 들어줘, 너네 말을. 왜냐면 엄살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어른들도 너희 나이 때 엄살을 많이 부렸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엄살인 것처럼 취급해.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일부러 안 듣는 척하고 하지. 너네 뭐 머리 좀 아프다고 학교 결석증 끊어주고 그러지 않잖아, 그지? 하지만 어른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네 스스로 이걸 좀 신경을 써라.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 문과의 경우에는 논술을 시작한다. 앞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을게. 논술 대비 인프라, 어떤 수단, 어떤 환경, 어떤 도구, 어떤 교육 도구를 이용해서 논술 대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앞에 영상 참조하고, 그 다음에 수능과 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논술을 해야 돼.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하는데, 내가 논술도 강의하고 학생부 컨설팅도 하고 면접 강의도 하지만, 논술 강의 들어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논술 강사인데 내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최고의 논술 준비는 수능 점수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정도의 논술 준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계속 끌고 같이 공부하는 관계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어떤 기준을 확실히 줘야 된단 말이야. 주 1회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마다 물론 차이 있어. 그 다음 사람 성적대에 따라서 이걸 누군 좀 더 해야 되고 누군 적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어. 하지만 자기가 지금 그게 안 되면은 이 기준점을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하루 정도야. 절대 수능에 데미지가 안 간다. 아주 최소한의 투자로 수능 정시 외에 또 다른 입시 카드를 챙겨놓고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6시간에서 8시간이야 여기 안 적혀있지만 한 번 할 때 하루에 몰아야 돼. 이거 주 1회만큼 6시간 8시간 2시간씩 끊으면 안 돼. 하루 딱 정해서 6시간에서 8시간만 공부한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이나 첨삭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 그거 뻥이야. 그거 법정 수강료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 서면 첨삭은. 강의랑 달리. 그래서 너네한테 좀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논술 강사들이 학원에서 만든 마케팅일 뿐이야. 속지 마. 너네 많이 써봐야 느는 거 맞아. 근데 많이 써봤어, 초등학교 때부터. 뭐로? 수행평가로. 그러니까 글 쓰는 능력을 늘려면 정말 10몇 년 써야 되거든, 타고난 거를 성장시키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안 했냐? 아니야,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썼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 다음에 내 말이 안 믿기면은 몇몇 논술 가이드북에서 자기 학교에 전년도 합격했던 답안을 예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거 찾아봐. 그러면은 정말 개판이야. 너네 수행평가보다도 못한 문장력인데도 최고 답안으로 올라와 있어. 문장력이 아니야, 키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글 문장력을 신경 쓰지 말고 그 문제에 접근해서 이 교수, 채점 교수가 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과 키워드를 찾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단하고 정확한 위치에 그거를 삽입하는 능력이 의미하는 거지, 문장력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답안 작성이나 첨삭은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라.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일단 하잖아? 일단 하면 하루가 날아가. 왜냐면 너 논술 시간이 보통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2시간 정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학교별로. 그럼 너네가 일단 학원 가야 될 거 아니니? 그거 써야 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썼던 문제에 대해서 강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해설하는 강의 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순서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 되면 가서 대면 첨삭 받아야 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니. 이러면은 10시간 이상 날라가. 감당 못해. 하루가 날라가. 근데 한 문제에 하루를 날라간다? 그건 너무 비효율이지. 절대 그럴 필요 없고 첨삭 필요 없어. 그냥 한번 써보는 것만 월 1회면 정말 충분해. 떡을 쳐. 근데 자기가 너무 불안증이 있다. 논술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다 하면 정말 최대한 월 2회. 그럼 필요 없어. 그 이상은. 3회 병신이야. 진짜로. 그럼 이거는 왜 하느냐? 첨삭도 안 받는데 시간 내에 작성하는 훈련은 조금 필요하거든. 요거면 충분해. 요거면 꼭 명심하고. 시간 내에 작성하는 훈련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 첨삭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물론 첨삭은 필요 없지만 너네가 대학교 기출문제를 써보면 그 대학교의 그 문제에 대한 해설에서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되고 뭐 몇 문단 정도로 작성해야 되고 이런 설명은 있거든. 그건 당연히 읽어야지. 그건 교수가 쓴 거니까. 강사가 첨삭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읽어야지. 그거 읽는데 한 1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럼 끝. 자, 그 다음에 모의 논술을 이제 할 거야. 또는 모의 면접을 할 거야. 대학에서. 아마 이제 빠른 데는 하면 4월 중순 화순에서 시작을 하고 7월 하순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런데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너네 학교에 한 10장이면 이렇게 내려보내. 그래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지. 니네 학교에 논술 생각하는 애들 또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거 나눠줘. 10장이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택배로 보내. 그럼 우리가 첨삭해서 내려보내줄게. 뭐 중앙대학교 방식이지.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뭐 좀 잘하는 애들, 중앙대학교 쓸만한 애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선별해서 너 이거 쓸래? 하거나 아니면 전교생 쓰게 하는 학교도 있긴 해. 근데 그거 문제랑 해설 있잖아. 나중에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근데 애들은 중앙대학교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특히 이제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지 마. 그러면은 왜 나는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냐? 자,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은 광클, 추첨을 통해서 신청한 애들 사이에 추첨을 통해서 실제 그 대학교 논술장이나 면접장을 실제 수시대점 똑같이 만들어서 실제 교수가 들어와서 감독을 하면서 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사실은 꽤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없어졌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일부 학교만 하거든. 그거 시험장 분위기를 경험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 합격률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라는 거야. 너는 여태까지 맨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실에서만 시험 쳐봤잖아. 근데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거나 대학교 교수 휴게실에서 시험을 치거나 대학교 뭐 리세션 홀에서 시험을 치거나 이런 거 안 해봤잖아. 그래서 재수생이 너네를 이겨. 왜냐면 시험장 환경을 겪어보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갖고 너네랑 같이 들어가도 너네가 자기 실력에 비해서 한 20% 30% 발휘한다면 걔들은 80% 90% 발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재수해서 쌓는 게 아니라 논술이나 모의 면접으로 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우리 이런 논술 낼 거야. 우리 이런 면접을 할 거야. 올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출제 의도를 했어. 우리 의도에 맞게 잘 써줘. 이렇게 이제 모의 논술 자료. 논술 가이드북이랑 다른 거야, 모의 논술은. 학종 가이드북이랑 다른 거야, 모의 면접은. 별도로 올라와. 그렇게 그냥 온라인 입학처에 게시하고 끝낸 학교들 있지.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중에 너네가 여름방학 이후에 이걸 찾아볼 거야. 미리 찾아볼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미리 찾아보는 건 모의 논술 모의 면접 중 실제 시험장 대학교로 불러서 해주는 학교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명심하고 그 다음에 6평 직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3평부터 6평까지 기간을 하고 있는 거잖아. 6평 직전에 절대 초치기 하면 안 돼. 왜냐면 이제 너네가 이때쯤 가면은 막 6평이 중요하네 마네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이거 제대로 준비하고 시험을 쳐라 라고 많이 지도하실 거고 학원 선생님도 너네 6평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지금 4월 중순부터 6평 대비 프로그램 하니까 이거 한 달에 16만 원이거든 빨리 수강 신청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하라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이야. 근데 초치기 하면 안 돼. 잘 봐. 6평 결과를 가지고 너네는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거야. 여름방학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이 올라가. 근데 여기서 잘 세운다는 것은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지키지도 못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덜 약한 부분은 잠깐 놔두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마치 그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먹지 태우는 거 다 알지? 그것처럼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야 불이 붙는단 말이야. 임계점이 넘어가기 전에는 불이 안 붙어. 알잖아. 해봤잖아.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려면 좁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좁은 부분을 밝혀내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쓰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이거야. 그래서 너네가 초치기에서 점수가 왜곡되면 안 돼. 자기가 약한 부분, 돋보기로 임계점을 넘겨야 될 부분이 뭐고 여전히 약하지만 얘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으니까 뒤로 좀 밀어둬야 될 부분이 뭐고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초치기를 하게 되면 초치기가 잘 된 부분이 점수가 날라오고 안 된 부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왜곡돼서 엉뚱한 곳을 이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지? 여름방학에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다만 탐구는 초치기 하려면 해. 난 뭐 권하지도 않지만 하려면 해. 그 다음에 탐구는 안 해. 제껴도 돼. 다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자습을 안 한다는 거지. 학교 탐구 수업은 칼같이 들어야 돼. 앞 영상에 설명을 했지. 탐구 학교 수업은 칼같이 듣고 자기가 추가 학습을 안 해도 된다. 그 뜻일 뿐이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재정관에서 오랫동안 일했잖아. 근데 고3뿐만 아니라 재수생조차도 진짜 탐구 서열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결정돼. 국평도 지나서 결정돼.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전에 그 탐구 등수나 점수나 표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다 뒤집혀. 물론 국영수도 뒤집히지만 얘는 특히 더 뒤집혀. 그러니까 너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는데 이거일 경우에는 뭐 권하진 않지만 자기가 위로가 된다 하면 초치기 하고 초치기 했을 때 국영수부터 효과가 좋지 얘가. 그 다음에 뭐
제껴도 되고, 특히 이제 자연계 애들 뭐 과탐 너무 준비를 안 했다 1학기 때 그냥 하지 말고 나 국영수 열심히 하자 뭐 이래도 괜찮아. 제껴도 돼. 물론 여름방학 때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 여기 제낀다는 것은 학교 수업은 듣는 거야. 추가학습이나 학원 수강을 안 하는 것뿐이야. 명심해. 그 다음에 6평은 시험시간 운영 연습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아까 말했던 여름방학 계획의 중요 자료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6평의 핵심 기능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열심히 집중해서 정답을 찾은 후 그 결과로 뒤에 네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뒤에 못 푼 네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열심히 푼 것까지 중요 자료 기능을 못해. 내가 빨리 풀든 대충 풀든 조급하게 풀든 열심히 풀든 뭘 하든지 간에 끝에 문제까지 다 풀어야 그 전체 문제가 여름방학 중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해. 이거 명심해. 너네가 뒤에 네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럼 앞에 푼 문제도 그걸 너네가 맞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뒤에 못 푼 문제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요 기능이 있어서만큼.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모든 문제를 마지막 문제까지 시험 시간 내에 다 푼다. 요거를 목표로 그 연습을 하는 게 6평이 가장 좋아. 물론 이런 연습은 뭐 학원에서도 많이 시키지. 근데 6평, 9평은 뭐니? 너네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가 주관하는 시험이야. 너네 인생에 1년에 딱 2번밖에 기회가 없어. 물론 뭐 4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재수하면.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꼭 이걸 활용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강조한 것은 빨리 푸는 연습이 아니야. 빨리 푸는 애들 성적 절대 안 나와. 뭐냐면 빨리 풀어도 되는 문제와 한 과목 내에서도, 이거는 좀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를 맞을 수 있지만 시간을 조금만 덜 투자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요 감각이 사실은 성적을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한 과목 내에 모든 문제를 똑같은 긴장도로 빨리 푸는 애들은 이제 정말 하수야. 뭐 한 중경외식급까지가 맥시멈이지. 그 이상 못 가. 하지만 뭐 정시로 서성한 최고급 학과나 서울대 연고대 학과 점수 나온 애들은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다. 이거는 시간 좀 걸려야지. 만약에 그 시간만큼 투자 못하고 어정쩡하게 절반만 투자한다면 어차피 못 맞추니까 이건 시간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뒤에 네 문제가 남았다. 그렇다면 이 네 문제 중에 지금 1분 남았는데 어떤 문제에 1분을 투자해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저 문제는 1분 내에 절대 접근을 못 하는지, 이 감각이 공부하면서도 많이 생기지만 그거를 6평이랑 9평 때 점검을 해야 돼. 그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너네가 6평과 9평 사이, 즉 상반기 1학기 고3으로서의 수험생에 대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지, 이 자료는 강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너네 선배들이, 선생님 제자 중에서 합격한 애도 있고 불합격한 애들도 있잖아. 선생님이 성성자 만드시면 요거는 그때 꼭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럼 애들한테 꼭 말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막판에 9월 10월에 완전히 맥 놓고 체력이 바닥을 기었는데 그나마 이 점수 나왔던 거는 그때 그거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선생님은 다 수집을 해서 매년 업데이트한 게 이 자료야. 꼭 실천하기 바란다. 이상